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WKBL을 해야 될 순서인데 게임이 없었어요. 예, 그쵸. 네. 네. 대표팀 경기의 관계로 거의 2주간 게임이 없었고 이제 오늘 24일 KB 하나은행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시작으로 다시 일정이 재개되는데 이 사이에 사실 KBL은 대형 트레이드가 터졌지만 WKBL은 소소하게 트레이드가 생겼어요. 소형 트레이드. 네. 근데 소형 트레이드라고 하면 좀 네. 일단 그리고 소형 트레이드라고 하기에는 좀 선수 좀 큰 선수들이에요. 체격은. 네, KB와 BNK. 예, 갑자기 BNK 자꾸 KDB라고 입에서 나오려고 해가지고 OK도 아니고 KB와 BNK가 김진영과 김소담을 맞바꿨습니다. 네, 지금 KB 담당인 예. 원세영이죠. 맞아. 네, 이번 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그냥 BNK는 뭐라도 하나 바꾸는 게 중요했고, 예, 뭐라도 지금은 어차피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우선은 KB 쪽에서 먼저 예. 트레이드 요청이 나왔고 그리고 김진영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팀을 이제 얘기를 했고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보는 과정에서 이제 BNK의 김소담 선수 이렇게 예. 해가지고 바꾸게 됐는데 당장 뛰어줘야 될 선수 그리고 유영주 감독이 추구하는 빠른 농구를 할 수 있는 달려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김진영 선수가 뭐 당장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경기를 얼마나 뛰었다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KB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시즌에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키우려고 했던 선수였거든요. 작년에 우승을 하고 나서 이 안덕수 감독이 통합 2연패를 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주전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박지은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김진영은 뭐 당연히 잘해줄 거고 라고 얘기를 할 만큼 기대가 높았던 선수인데 저기 김진영을 보냈고요. 그리고 BNK에서 김소담 선수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 근데 듣고 보니까 감독님이 둘 다 틀리셨네요. 김진영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박지은도 잘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예. 그게 아니니까 김소담 선수를. 예. 근데 박지은 선수가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는데 뭐 KB 이제 관계자랑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훈련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번 여름에도 그랬는데 박지수 선수가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 자원이 박지수 선수 혼자예요. 팀에서 훈련을 혼자 해야 돼요. 박지은. 그게 진짜 힘든 거죠. 네, 진짜 그게 힘들거든요. 왜 전천후 이영현 코치가 있잖아요. 너무 바빠요. 여기저기 가드도 해야 되고 포워드도 해야 되고 센터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가르쳐야 되고. 그쵸. 네. 근데 이영현 코치는 심지어 박신자컵 때도 예. 그 반바지에 테이핑을 하고 농구화를 신고 그래서 위성호 감독이 우승팀은 다르다. 코치가 테이핑까지 하고 훈련을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김선환 선수가 오면서 약간 박지현 선수랑 시너지랑 뭐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본다고. 여기 당장 이제 직전감이다 보니까 KB로서도 좀 만족하는 것 같고. 사실 김진영 선수나 김소남 선수나 갖고 있는 실력과 또 잠재력 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이에요. 김소남 선수는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됐던 선수고 김진영 선수는 고교 시절에 한 경기 66점을 얻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 두 선수들의 그 프로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아쉬웠던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양 팀 모두 기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김진영 선수는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좀 본인 주관, 본인 에고에 대해서 좀 팀과 이걸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약했고 그리고 김소남 선수는 이제 그냥 본인 멘탈 자체가 어느 순간 이게 한번 뭔가를 포인트를 놓쳐버리면은 정말 자기 스스로도 너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확 가라앉아버리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김진영 선수는 BNK에 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팀이 추구하는 농구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농구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가져가는 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김소남 선수는 또 일단 신장 그리고 슈팅 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오히려 김소남 선수도 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부분의 어떤 그 멘탈적인 약점이 팀을 옮기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KB나 뭐 BNK나 한번 어쨌든 승부를 걸어볼 만한 트레이드는 아니었을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사실 먼저 트레이드를 요청한 쪽이 KB였기 때문에 KB가 상당히 급한 입장이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KB가 괜찮은 카드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근데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그 트레이드가 될 것 같다는 이제 소식은 조금 접했는데 카드를 맞추고 있다는 소식은 먼저 접했는데 KB가 가드 자원을 솔직히 데려올 줄 알았어요. 되게 외곽이 가능한. 예, 외곽이 되는 가드 자원을 백업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정통 1번이 KB에 지금 조금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포지션, 센터 포지션을 데리고 와가지고 좀 놀랐는데 그냥 두 선수 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각 팀에 계속 있었으면은 몇 년이 지났어도 크게 성장하기는 한계가 있었을 예,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은 조금 확실히 있는 선수니까 잘 이게 좋은 선례로 남아가지고 앞으로도 트레이드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WKBL이 사실 그런 트레이드나 이런 거래, FA 거래가 굉장히 좀 폐쇄적인 리그다 보니까 팀으로 옮기는 좀 특히나 사실 어쨌든 김소담, 김지영 선수들도 이 두 선수도 좀 이름이 정말 당장 주전급 에이스들은 아니지만 준척 일단 선발은 안 되더라도 계속 이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식스맨급 자원으로는 꾸준히 거론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시즌 중 트레이드로는 아주 뭐 WKBL에 거의 이 거래가 없는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뭐 아주 작은 트레이드였다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올림픽 최종 예선 2차 예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을 잡았어요. 그게 사실 가장 좀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었죠. 중국을 잡았고 뭐 필리핀전 솔직히 뭐 필리핀이 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그 경기에는 좀 의미를 우리가 뭐 두고 넘어갈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아쉬웠던 점이 뉴질랜드한테 좀 패한 건데 어쨌든 간에 골 득실에서 앞서가지고 올라가는 성공을 했어요. 이번 대회 좀 어떻게 봤어요? 일단 특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그냥 일반적인 뭐 아시아대 뭐 어떤 대회 이런 게 아니고 올림픽 어떤 예선이잖아요. 올림픽 예선의 과정에 있는 한 대회 한 기간의 대회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처럼 만만치 않은 팀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김정은. 그러니까 박지수가 있는 대표팀과 없는 대표팀의 차이도 당연히 보였지만은 김정은이라는 선수가 이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나? 그러니까 사실 다시 한번 놀란 것 같아요. 새삼 놀라게 된. 새삼. 내삼 말고.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전은 일단 다 한마디. 박혜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멋있는 말 하려고 그러는데. 알았어. 박혜진. 국제용 레이업.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국내용이라고 사실 당장 저번 대회까지만 해도 그쵸. 제가 우리은행 담당인데도 그렇죠. KB 우리은행 담당이죠. 진짜 일말에 쉴드를 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부진했어요. 정말 부진했고. 정확히 우리가 딱 팩트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지 않았나요? 그 원세영 기자가 지난해부터 우리은행 담당을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원세영 기자는 딱 그랬어요. 왜 박혜진이 김정은, 박지수 이런 선수들과 같은 급의 에이스로 평가받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되게 진짜 솔직히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 농구를 저는 작년부터 봤으니까. 박혜진 선수가 MVP 받던 시절 그걸 하이라이트로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순간순간 이제 몸 상태가 좋거나 이럴 때는 확실히 진짜 번뜩이는 센스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잘한다 싶었는데 이번에 중국전에서 마지막에 올리진 레이업은 진짜로 약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장면이. 근데 4쿼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포지션에서 왼쪽으로 팠어요. 왼쪽으로 팠는데 중국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분석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뚫린 건지 실수였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 열어준 박혜진 선수한테 열어준 그쪽은 박혜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왼쪽 통로예요. 왼쪽 레이어. 그쪽은 진짜 로얄 로드예요. 박혜진은 진짜 국내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죠. 특히나 우리 선수 출신인 우리 칼럼니스트들 전부 다 그 경기를 놓고 다 얘기했던 게 마지막 박혜진의 역전골 이런 것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왼쪽. 진짜
정진경, 김은혜, 변현아 3명 다 동시에 처음에 그 박해진의 마지막 위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왼쪽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쪽은 예전에 박정은 지금 WK의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박해진이 작정하고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 선수들 못 맞는다. 외국인 선수들이 붙여서 올라오면은 그 손 위로 띄워서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레이업은 사실 그 박해진이 오른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왼쪽만큼 그렇게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사실 우리은행도 좀 민감했던 게 박해진이 드라이빙을 하면서 왼쪽으로 빠지면 레이업이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스텝백 형태의 슛을 던진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박해진에게 그 왼쪽을 열어줬죠. 그래서 레이업을 올리는데 한 손으로 올라가는데 막 슬로우 모션처럼 너무 느리게 한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제발 조마조마하게 올라가는데 약간 그 옛날 야구에서 정대현 선수가 땅볼 딱 하고 올림픽 때 결승에서 구전전스 고영민 선수가 마지막 2루 송구를 하는데 되게 조금 불안하게 가는데 그렇죠. 병살 잡는 타임. 예. 2루 베이스로 오른발로 밟았는데 왼발로 밟았죠. 예, 그것처럼 이렇게 한 손으로 올라가는데 제발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정말 박해진 선수 개인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득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좀 어쨌든 그리고 뉴질랜드전에는 좀 아쉽게 패했어요. 네. 패했는데 좀 뉴질랜드전 기본적으로 좀 많이들 아쉬움을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초반에 사실 13점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 끝날 때까지 그 점수를 좁히는데 어려울 거거든요. 18점까지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어쨌든 간에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대회고 뉴질랜드도 그 경기에서 12점 차로 이기지 못하면은 떨어지는 경기인데 초반에 그렇게 점수를 너무 쉽게 허용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적절한 시기에 작전 타임을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좀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변현아 칼럼니스트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벤치가 더 당황했던 것 같다. 그 초반에 좀 점수가 이제 벌어지고 우리가 준비한 게 안 되는 상황에서 김한별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하는 순간에 당황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런 좀 좀 평가를 하긴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예. 근데 반면에 그 점수를 따라갔던 선수들의 투혼이나 좀 대단했죠. 그렇죠. 이게 저는 어제 제가 상보를 썼거든요. 제가 상보를 썼는데 경기가 딱 끝나고 나서 전 제목을 항상 나중에 짓습니다. 제목을 짓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21점 넣어준 강희슬 선수한테 너무 고맙고 중간에 분위기 바꿔준 김단비한테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제목을 넣은 거는 박지수 눈물의 리바운드였거든요. 사실 박지수 선수 어제 야투 30%였어요. 센터가 30% 야투. 제목이 올라갈 만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4쿼터에 울면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못 본 사람들이 기사로 혹시 이거를 접하는 사람들이 꼭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넣었는데 저는 진짜 투혼이라는 단어를 진짜 싫어해요. 스포츠에서. 아프면 쉬어야 돼요, 선수는. 그렇죠. 네. 지금껏 기사 쓰면서 저는 한 번도 투혼이라는 단어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혹사라는 단어는 넣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웃으시면 제가 못 가세요. 혹사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떠오르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지금 이제 98년생인가 그러죠? 98년생이고 만으로 치면 20살이에요. 근데 그 선수한테 좀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스스로 짊어지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네. 일단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실히 정말 박지수 선수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런 말이 정말 많았잖아요. 국내 리그에서 박지수에 대해서 뭐 보호콜을 불어가지고 박지수가 이익을 보고 있다. 잘하지도 못한다. 미국은 왜 나가서 나라 망신시키냐. 게임도 못 뛰고 있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박지수는 오히려 루키 시즌에는 선발로 나온 게임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교 대상이 됐던 중국의 한시 선수. 중국과의 경기에서 지난해 아시안게임 그리고 이번 중국전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한시 선수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한시 선수가 박지수 선수보다 아마 한 살 어릴 거예요. 키는 박지수보다 크지만 같은 급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솔직히 정말 그 선수는 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거 외에 박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유연성이라던가 게임을 읽는 능력 그리고 한시의 블록슛은 그냥 키가 커가지고 손을 갖다 대는 블록슛인데 박지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박지수는 증명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한시는 뉴욕에서 박지수보다 더 많이 뛰었다. 근데 뉴욕 리버티는 구단주가 중국인입니다. 네. 네. 그 알리바바 부회장이죠. 차익충 씨 부부. 브루클린 네츠. 네. 그 부부가 거의 구단주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의 직원입니다. 박지수는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아서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한테 우리가 정말 팬들이 솔직히 아쉽죠. 외국에 나갔으면 더 잘했으면 좋겠고 배구에서 김연경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 인정받는 것처럼 박지수 선수도 WNBA 갔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그 미국에 가서 그렇게 농구를 했던 박지수가 그리고 한국에서 보호콜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박지수가 국제대회에서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증명했던 대회다. 저는 이제 박지수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네. 그냥 개막전에 또 이제 국제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빠진 선수도 많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무튼 일본에 정말 크게 지면서 사실 여자 농구 대표팀에 대한 여론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네. 요번 이제 기간을 통해서 좀 많이 반전을 시킨 것 같아요. 아, 한국 여자 농구 아직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아침 야구가 또 못해가지고. 예, 또 오히려 더 반전이.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막, 그때만 해도, 시즌 개막 전에 그 대회 때만 해도, 막 정말, 여자 농구 망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온갖 얘기 다 나왔잖아요. 일본이랑 뭐, 일본한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솔직히, 40점 대표는. 예, 누가 그 점수 차 보고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충분히 이해도 갔지만, 근데 이번 성과를 통해서 좀 많이 반전을 이뤄낸 것 같아서, 이미지 반전?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기분 좋은 대목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다만 뉴질랜드전에서 나왔듯이 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듯이 좀 전술적인 준비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뭐 아무래도 같이 훈련을 하고 호흡을 맞출 기간이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좀 버거움이 있었겠지만 솔직히 뉴질랜드한테 모든 걸 걸겠다라는 거를 소집하기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고 그리고 뭐 1차 소집 아시아컵을 앞두고 소집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지금 부상으로 뛰지 못한 선수들을 굳이 대표팀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대표팀이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벤치에서라도 보면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것 치고 뉴질랜드전에서는 솔직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솔직히 경기를 치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 이런 어떤 극적인 변화 이런 포인트가 가져갔다는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느꼈던 거는 선수들이 정말 가진 것들을 다 보여줬다. 선수들의 의지가 정말 높았다. 이게 먼저 좀 떠오른다는 거는 조금 준비의 측면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준비를 앞으로 덜 해야.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중국전은 약간 이렇게 그냥 가고 뉴질랜드전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아주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중국을 이기고 뉴질랜드전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볼 때 준비를 많이 네, 준비를 하지. 네. 알아들으셨을 거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청자들한테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동환 기자 빼고 다 이해했어요. 그렇군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WKBL 이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데 좀 어떤 흐름들 예상하세요? 저는 삼성생명의 반등. 예. 저도 삼성생명이 하나은행과 순위가 바뀔 것이다. 하나은행가? 그럼 반등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좀 반전. 그래, 저 반대로. 그냥. 그래요? 여기는 본인이 삼성 담당이라서 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은 이제 지금 초반에 지금 브레이크 기간 전에 고전했던 가장 큰 부분은 일정상 좀 터프한 경기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휴식일이 적은 경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부상자들이 많았잖아요. 이 변수가 좀 해결이 된 상태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휴식기가 정말 사실 가장 반가웠을 팀이다. 삼성생명은. 그리고 박하나 이제 뭐 일단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박하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윤예빈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삼성 가드지는 리그 최강입니다. 예? 삼성은 예? 가드 왕국이에요. 예? 가드 여왕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왕이란 단어 근데 자체가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왕국의
예. 개념이 예.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왕이 많으면 왕국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삼성이 지금 이번에 김한별 선수도 몸 상태 좋진 않죠. 또 그러고 배우영 선수도 어제 많이 못 나온 거 보니까 조금 그래서 약간 다른 선수들은 회복을 좀 했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두 선수들이 좀 그렇고 일정이 아마 첫 경기가 우리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삼성이 지금 생각 안 해보고 있겠죠. 아니 일정표 그런 거 보고 무조건 삼성생명 잘할 거다. 저는 오히려 이제 다른 선수들 주축 선수 국가대표 차출이 덜 되면서 박하나 선수라던가 아니 그 하나은행 하나은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뭐 고아라 선수도 좀 남아있고 이제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 이제 마이샤랑 호흡을 좀 더 많이 맞춰봤을 하나은행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3위 자리를 잠시라도 뺐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동환 기자가 삼성에게 가장 이번 휴식기가 제일 좋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휴식기는 KB 빼고 모든 애 다 좋았어요. 이건 일단 성적 역순을 볼 때 BNK 입장에서는 반타스가 대표팀 소집된 게 좀 그래도 팀 입장에서는 악재긴 하지만 어쨌든 두 명의 어떤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NK도 휴식이 필요했고 신한은행도 뭐 정상희 감독이 이번 휴식기는 누구보다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런 효과가 있었고 하나은행도 거의 개막 직전에 뒀던 마이샤 하인즈알렌이랑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그 삼성은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1라운드 어쨌든 4승 1패를 맞췄지만 끝내 박지원 퍼즐을 맞췄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쵸. 결국 그 박지원의 그리고 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지원이 대표팀에 발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휴식기 동안 박지원 그리고 외국인 선수와 맞추는 준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반면 KB는 뭐를 없어요. 선수가 한국에 없어. 네, 오히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냥 손튼이랑 한 2명 데리고 그 안덕수 감독이 뉴질랜드로 응원을 가가지고 대표팀이랑 연습 게임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4명의 대표팀가 있으니까 위성 감독한테도 4명이 주전 4명의 대표팀 가 있으면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유성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니 웃으면서 3명만 나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KB가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어렵긴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대표팀에 4명이나 갔다는 건 그 4명의 선수들이 지금 리그에서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다. 이 비시즌 휴식기 동안에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게임을 하면서 자기들이 맞춰갈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안덕수 감독에 대해서도 뭐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팀을 조합을 맞춰가지고 우승을 시킨 감독이다. 네, 그렇다면은 가면 갈수록 KB는 잘할 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 그리고 이후 벌어지는 경기들이 또 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던 좀 뜨거운 여자농구의 열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사실 KBL은 거의 매 경기 접전과 이런 승부들이 좀 나오면서 몇 경기를 시작으로 거의 가비지 게임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미들이 많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WKBL은 좀 뜻밖의 부상 이슈들이 있으면서 신생팀인 BNK가 좀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재밌는 그런 요소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농구는 이 두 기자가 삼성생명의 반등이냐 반전이냐를 놓고 초록색 크롬바퀴를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